자, 지난해 3월 이 사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그때 당시 유튜브 클립 지금 누적 조회수가 300만 조회수.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관심 있어 하셨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결론 전해드리기 전에 당시 사건 내용부터 좀 정리하죠. 네, 지난해 3월 4일 저녁 8시 45분쯤에 이 KTX 포항역에서 20살 여대생이 택시를 잡아 탑니다. 이 목적지가 한 대학의 기숙사였는데 이 당시에 남자친구가 함께 목적지를 말했고 동승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가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가려던 곳은 달전 오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요. 우회전을 해서 영일만대로에 진입을 한 겁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기사가 다른 대학으로 목적지를 잘못 알아들은 탓이었습니다. 이 여대생이 좀 이상하다고 여겼는지 내려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답이 없었고 이 여대생은 결국 택시 뒷자리에서 도로로 뛰어내리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여기가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 도로였습니다. 이 당시 택시는 1차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이 여대생은 2차선으로 뒤따라오던 SUV 차량에 치이면서 결국 숨졌습니다. 자, 고인과 택시기사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부른 정말 참사였어요. 네. 블랙박스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에는 음성 녹음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택시 같은 경우 대부분 음성 녹음이 될 수가 있죠. 음성 녹음을 들었을 때 이제 많은 사건의 어떤 모든 것이 이제 밝혀지는데 무슨 대요? 무슨 대요? 계속 물어봐요. 그 비대요? 비대요? 물어봐는데 되게 작게 여학생이 작은 소리로 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무슨 대요? 라고 하면서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어느 대학교죠? 저죠, 뭐죠, 무슨 대죠, 무슨 대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른 대학을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좀 작게 네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이 소음이 좀 크다 보니까 내린다고 했을 때도 그때 내려주세요도 좀 크게 잘 안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결국은 소음 때문에 이 사고가 나는 거를 택시 기사도 뭐 인지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A 대학을 가자고 했는데 기사님은 B 대학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도 잘 안 들리니까 또 그 그 손님이었던 여성분은 네 하면서 서로 이렇게 엇갈린 행선지를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이 가자고 했던 학교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그때 남자친구한테 네. 나 지금 좀 위험해 이래 문자를 보낸 거죠. 숨진 여학생의 동생이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문자 내용은 그래요. 택시 타고 한 4분 정도 지났을 때 남자친구에게 택시가 이상한 데로 간다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어디로 가길래 그러냐라고 하니까 무섭다. 어떡하냐. 빨리 달리고 있다. 그리고 내가 말을 걸었는데도 택시기사가 무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또 여학생의 그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자로 하면 안 되겠으니까 전화를 겁니다. 근데 전화를 걸었을 때 이 남자친구는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학생이 아저씨 세워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여자친구 목소리는 들었는데 택시기사가 가타부터 대답하는 소리는 또 못 들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참 제가 소장님께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왠지 이 택시기사분의 이 청력, 듣는 능력 이게 좀 부족했다. 네, 맞습니다. 60대였고요. 청력이 좋지 않아서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경찰 조사에서 기사는 실제로 이 행선지를 잘못 알아들었다. 다른 대학으로 가자는 건 줄 알고 다른 길로 접어들었던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또 게다가 당시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둘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소리가 서로 잘 들리지 않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이 택시 중간에 코로나 방지 목적으로 그 플라스틱 가림막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달리던 곳이 자동차 전용 도로였는데 기사가 속도를 많이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진짜 이유들이 막 계속 다 겹쳤습니다, 이게. 정말 불운의 연속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택시 기사분은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넘겼고요. 검찰에서도 이거는 범죄가 된다라고 검찰은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넘겼냐면 예를 들면 이제 2차례나 여학생이 내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확인을 제대로 안 했고 또 일상생활이 안 좋을 정도로 청력 관리를 안 했던 바람에 검찰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고객이 항상 타는 그런 어떤 승객을 운송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청력 관리도 했어야 되는데 그걸 관리를 못한 것이 과실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에서 이제 SUV 차량 운전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동차 전용 도로이긴 하지만 시속 80km가 제한 속도인데 100km가 넘게 달렸다. 그 바람에
이 택시에서 뛰어내린 여학생을 보지 못했던 이것도 과실이다라고 해서 두 사람을 다 재판에 넘겼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오해입니다. 자, 법원의 판단이 나왔죠. 자, 이제 과실 그리고 치사. 과실화서 결과에 대해서 인과관계, 특히 이런 치사죄는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피할 수 있느냐, 인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뭐 청력이나 이런 것들을 과속이나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오해였던 겁니다. 피할 수가, 예견할 수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저렇게 들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좀 정상적인 그 기사가 말했던 그 대학 기숙사 가는 경로로 지금 이동하던 중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고 저것을 혹시나 뛰어내릴까? 뭔가 내 말을 잘 못 들어가지고 저 사람이 저기서 뛰어내릴까? 예상 자체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정됐습니다. 고인이 겁을 먹고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이다. 전혀 예상을 할 수 없었고 예상을 할 수 없다면 그 부분을 유죄 선고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인을 이렇게 해서 사망케 한 이 SUV 운전자 역시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었다.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서 있을 자동차 전용 도로에 있을 거라는 거 어떻게 예상을 했겠느냐라는 이유였습니다. 자, 소장님. 네. 어떤 분들이 그러십니다. 이 사고는 피해자들밖에 없는 사건, 사고다. 뭐가 됐든 네. 고인은 고인대로, 기사는 기사대로, 네. 또 SUV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모두가 사실은 뭐 의도적으로 죄를 지려고 하거나 누굴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물론 그 고인이 된 여학생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저희도 밤길을 가다 보면 누군가가 날 따라오는 것 같으면 그 공포심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인지 편향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도 일단 내가 가자 그러는 다른 곳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해주고 이러면서 난 납치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사실 어떻게 보면 택시 운전사나 그 다른 차 그 운전자도 아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일어나는 걸로 본인들이 이제 범죄자가 됐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문제이지만 저는 이제 이 여학생의 죽음이 가장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자, 하지만 검찰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바로 항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